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148강 신경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건강치질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질병 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이 세대 또는 요즘에 문명이 발달할수록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나타나는 것이 이 정신과 질환인 것 같습니다. 정신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약물 중독에서 오는 것도 있고, 알코올 중독 이런 데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리학상 정신질환을 살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조건 정도가 명조에 부합이 될 때 정신과 질환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제일 먼저 이 신경정신과 질환에 대한 첫 번째로서 목, 화, 토, 일주, 그러니까 목일주, 화일주, 토일주가 심약하다, 아주 약하다, 그런 얘기죠. 목, 화, 토, 일주가 매우 약한 사람은 신경정신의 질환이 올 수 있다. 우선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뇌를 가리킵니다. 뇌를 가리키게 되고, 화는 정신이 되죠. 그리고 이 토는 이 화기를 설기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토가 강하면 괜찮은데 매우 약하면 이 화가 이 토를 생해주기 위해서 많은 기를 설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일주 때문에 신경정신 질환도 발생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화기가 약한데 또 설기까지 심하면은 정신 질환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예로서 사주를 놨는데요. 을목일주입니다. 목일주예요. 이 목일주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이 자체로서 을목일주는 매우 신약합니다. 여기에 화가 있고 또 사신형도 걸려 있어요. 또 여기에 기토라고 하는 재가 버티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을목일주는 이 토를 극하느라고도 힘을 빼야 하고, 여기 왕한 사로 목생화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유의한다면 여기에 묘신이라고 하는 귀문관살도 엮여 있습니다. 사신이라고 하는 형살과 묘신이라고 하는 귀문관살도 놓여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럴 때에 이러한 사주를 놓은 그런 사람들은 정신질환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목, 화, 수, 일주가 심왕자예요. 매우 왕하다 하는 얘기죠. 이 목일주가 심왕하고, 화일주도 심왕하고, 수일주도 심왕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목이 태왕하면은 신경이 오히려 활발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굳어져 버립니다. 경직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클이 걸려요.
그 다음에 화가 태왕하게 되면은 다자무자 원리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것은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화가 정신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게 지나치게 많으면 제 역할을 못한다 그런 얘기죠. 다자무자는 없다는 거예요. 많은 것은 없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수가 태왕하면은 이 화 정신이 사라져요. 다시 말하면 수국화가 돼 가지고요. 이 화가 꺼집니다. 그러니까 수다 화식이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화몰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 있으면은 결국은 또한 정신과를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 여기 두 개의 명조를 예로 들었는데요. 우선 여기서 보면은 이 을목일주가요 굉장히 태왕합니다. 이러한 세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이 태왕한 거죠. 그럼 신경이 굳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역시 또한 묘신이란 기문간살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살이라고 하는 것 한 300여 종류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걸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현대사에서는 이 정신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 인간의 정신은 피폐되는 현상도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목일주가 태왕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기토를 극함으로 인해서 또 이 기토는 사라지게 되고 여기에 금이라고 하는 관살이 있습니다만은 이 관살도 목을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본래 속성상 금국목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상대방이 태왕해 놓으면은 오히려 이 금으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역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신경이 굳어져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수일주인데요. 이 수일주가 이렇게 강합니다. 아주 태왕하죠. 여기에 묘라고 하는 목이 있어요. 이 묘라고 하는 목이 이렇게 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수가 태왕해서 결국은 이 묘가 매몰되어 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수도 적당해야지 이렇게 태왕해 놓으면은 이 묘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두 사주 외에도 요즘에 많은 그 상담자들 중에는 이러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일 때 예외 없이 신경이 매우 예민하다든가 또는 어떤 노이로제라든지 또는 신경쇠약이라든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극단적인 면까지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조건은 관살이 태왕한 자예요. 근데 이 관살이라고 하는 거, 이 살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귀살이라고 합니다. 귀살.
귀신과 같은 놈이다. 그런 얘기죠. 이 귀살이 태왕하면은 그 사주의 주인공은 심하면은 저승사자에 끌려서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관살이 태왕하면 일주는 아주 신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주가 신약이 되면은 매사에 위축되고 그 기 자체가 약해져서 매사에 능동성이나 적극성을 띠지 못하고 움츠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관살이 태왕한 경우는 제가 여기다 귀살작용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개 이러한 귀살작용이 강할 때에는 우리가 흔히 신이 들렸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신들리기 쉽다면은 중심을 잃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질환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에 신을 받는다든지 그러한 현상들도 나타납니다. 여기에 하나의 명조를 놨는데요. 정화일주예요. 정화일주가 뿔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 사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 계해에서 관살이 아주 태왕이에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정계충, 사해충 이러한 현상으로서 이 일주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살은 귀살이 되는 것이죠. 귀살 작용이 되면은 어떤 질병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그 질병은 우리 인체에 여러 곳으로 나타나요. 눈이 많이 아프다든지 머리가 매우 아프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굉장히 곤란을 겪는 그러한 상담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귀문관사를 논자라고 됐는데요. 저는 신사를 적용할 때 그 신살 자체만으로 우리가 통변을 한다든지 할 때는 조금 무리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신살이 있고 형이나 또는 충 이러한 것들이 함께 한다면 그것은 정신인의 이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신살이다 그랬죠? 귀문관살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시간에 많은 분들이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진해의 자유미인이 진해에 사는 자유미인이 오축하면 사술을 먹고 전 농담 삼아서 뱀술이라고 하는데 사술을 먹고 묘신하랴 이런 식으로 외계합니다. 이 6가지 중에 4가지는 원진살에도 해당이 되죠. 여하튼 이러한 귀문관살이 명조에 있으면 정신질환을 가져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예가 있는데요. 기토일주입니다. 이 기토일주인데 묘를 깔고 있고 바로 옆에 신을 놨습니다. 묘신 귀문관을 놨다. 그런데 연지에도 또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귀문관살이 2개 정도 있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려면 여기 신이 있으니까 인이나 사가 와서 형이 걸린다 또는 충이 된다. 이러한 악조건이 거듭해서 일어나게 되면은 역시 정신질환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요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목화토일주 심약자. 왜? 목은 뇌, 화는 정신, 토는 이 화의 길을 설기시켜서 결국은 정신질환으로 연결이 되고요. 목화수일주 심왕자, 태왕한 경우인데 목이 태왕하면 오히려 신경이 굳어지고 화는 태왕하면 다자무자 원리에 의해서 존재감이 없다. 수는 이제 화를 갖다가 화급금을 하기 때문에 역시 정신질환을 가져오고 관살태왕자, 그 다음에 기문관살을 놓은 자, 대략 이러한 것들만 기억을 하시면 간명할 때 적용해 보면 거의 신경이 예민하다든지 과민하다든지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신경정신과 질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